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총선에 변수될 인물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저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번 총선이 아마 정권 심판론, 그 열기가 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예. 지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누가 더 크게 책임이 있느냐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교체 심판론으로 가고 있는 민주당.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잘못이 크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뭔가요? 나 어떡해. 옛날에 그 대학가요제입니까? 그 샌드 페블스가 부른 건데. 예. 기타를 직접 치시기로. 진짜요? 아니. 아까 연습했어요. 진짜로?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예. 잘 치세요. 우리는 그냥 막기타인데 이거. 되든 안 되든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저거는 아니 약간 대표님 기타인데. 아까 좀 연습해보셨어요. 근데 잘 안 근데 될 좀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들려줄 노래. 나 어떡해인데요.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떡해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여기까지 기타는 잘 치는데 악보가 이상한 것 같아. 나 어떻게 여기서 나는 이재명 대표고. 네, 왜냐하면은 딱 그거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모두가 하나 돼가지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나갔죠.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 나갔죠.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입장에서는 정말 나 어떻겠죠.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으로 회귀하려는 거 아니야 했는데 결국의 선택은 준연동형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죠.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어떤 정치 상황이 생기더라도 꿋꿋하게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비례대표 강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걸 만장일치 할 거면 지금까지 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99점 몇 프로 나왔던데요? 근데 10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북한인가요? 선거가 장난입니까? 저런 사람들 국회에 보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결정 예상하셨어요? 저는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이 국민의힘이 이제 다른 제도 준연동형제 현행 제도에 대해서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행 제도로 그냥 굳혀버리니까 위성정당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간 건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준연동제 의미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이라는 이유는 위성정당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이든 뭐든 하지 말자. 아니면 빨리 처리를 해서 방지법을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준연동제로 현행제도로 그렇게 귀착된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 좋다. 예. 이렇게 보는데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까지도 이 대표가 아예
내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딜레마에 빠졌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라고 하는 거는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당연히 병립형으로 갔을 때 비례대표 의원을 또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거제도를 가지고 당내 분란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의 그 준연동형제로 가야 된다라고 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가자 했을 때는 당내 분란이 더 일어났겠죠.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탈당 사태가 이어진다면은 총선 더 못 치르니까 이럴 바에는 병립형을 포기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어디까지 손을 잡을 건지도 관심인데요. 그러니까 반윤석열 세력이랑 힘을 모으겠다라는 취지라면은 지금 창당이 거론되고 있는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까지도 손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한 점 차례도 이겨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다음 네. 대선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총선은 180석 가량 얻었지만 그때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고요. 실제 총선에서 150석 이상 가져갔던 거는 민주당이 한 2번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민주당이 1당이 되어야 한다. 150석은 무조건 넘어야 한다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절박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 준위성 정당의 그립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것이고요.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송영길 신당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원래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떤 교류가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여의도 정가에서는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조국 신당 또 용해인 의원이 포함된 여러 신당들 다만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혹은 송영길 전 대표 신당 뭐 이런 신당들하고는 또 분명히 이제 결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인데 결국 총선은 여론이거든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를 수 있는데 맞잡는 그런 정치 세력도 조국 신당이다. 송영길 신당이라고 하는 순간 끌어들여야 되는 중수층은 더 달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바라는 결과일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과는 손잡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야 뭐 선거를 해볼 만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그 사태 때문에 많은 그 중도층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지금 조국 신당하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비례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민주당이 그야말로 연합위성정당에 그냥 민주당이 거의 주도하고 다 하느냐.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고민인 게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도 총선 민심, 총선 여론에 하여튼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립을 계속 세게 이 민주당이 갖고 갈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좀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은 뭐 당연히 뭐 함께 할 수 없는 네. 거고 그런데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같이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국 신당. 세계 진보 정당 국민적 대표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왜냐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아직 창당도 안 되어 있거나 그 원내 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대표성이 아직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국민적 어떤 대표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의 진보 정당 그룹과 우선적으로 먼저 논의에 착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말씀하신 그런 정당들과 관련해서는 논의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MBN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장 내일이 총선이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투표할 거냐라는 질문에 민주당이 29%, 국민의힘 35%, 정의당 3%, 기본소득 3%, 진보당 2%, 개혁신당 5%, 이낙연 신당 2%, 그 외 정당 1%, 지지정당 없음이 18%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21대 총선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 19석을 가져갔고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도 이제 보수 진보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가져갈 비례의석은 이와 비슷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요. 비등비등하다. 네, 근데 한두 이제 석 당시 차이. 미래한국당이 2석 더 가져갔던 이유는 비례 정당 투표에서는 보수 계열이 로얄티가 조금 더 높습니다. 쪽 민주 진보 진영은 정의당도 있고 해서 의석이 민주당이 그래도 조금 더 앞서갔었기 때문에 제3당, 제4당을 지원해줬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21대 국회 후반에서 좀 삐걱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강한 그립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한석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동률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3 정당들과 하고의 이제 소통, 협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난관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잘하면은 국민의힘보다 한 석 더 많이 가져가거나 비등비등하거나 민주당이 그럴 이렇게 것이다. 보시면 돼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4년 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석, 4석 차이예요. 두 당이. 지역구에서 더 많이 가져가면 비례투표는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의석수가. 예. 그래서 연동형이기 때문에 실제 시뮬레이션을 걸어봐야 한동훈 위원장이 세 줄로 아세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기자님 제가 물어볼게요. 당장 연동제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세 줄로? 복잡해요. 저도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얘기했다시피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선거를 자기들끼리만 치려고 합니까? 아니 압니다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알 텐데 세 줄이 아니라 저는 한 줄로 이야기하죠. 아세요? 말짱 도루묵. 똑같은 거예요.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신당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신당이 지금 마음이 이제 속상해지는 상태, 마상 입는 거예요. 비례의석을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이게 준연동형까지는 좋았는데 그래? 연동형이야? 이랬는데 여기서 위성정당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한두 석 적어져요. 병리평으로 할 때보다는. 이 이준석 신당이나 또 이낙연 신당은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제3당 중에 가장 앞서는 신당은 개혁신당이죠. 근데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조금 빠져서 원래는 10% 넘게 나오다가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이준석 신당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10% 넘었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으로 바꾼 다음에는 인지도가 조금 처음 갑자기 전화 받는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신당에 비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5에서 10% 사이 득표를 한다라고 하면 3석에서 5석 정도는 현재로서는 가져갈 수 있는데 물론 빅텐트를 형성을 하면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지역구 동일 기호를 위한 어떤 빅텐트 연대 공관위 구성은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심지어 핵관이라고 윤핵관 같은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낙연 신당 관계자들 좀 비판을 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양보할 부분 양보를 해야 최근 들어서 쪼그라든 지지율을 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신당의 지지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빅텐트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박이든 아니면은 야영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 빅텐트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은 덩치 큰 사람, 작은 사람, 배낭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통합 공간이라는 것도 돼야 되는 거죠. 동상신몽이 되면 안 되고 동상일몽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동상백몽이에요. 감미료를 좀 쳐야 돼요. 유덜유덜해져야 돼요. 그냥 다 받아들일게요. 우리 다 그냥 합치는 게 제일 좋아요. 나 괜찮아요. 다 받아들여요. 이래야 빅텐트가 가능해져요. 선거가 2달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제3지대에 있던 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당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오늘 전격적으로 이 합당이 성사된 것은 저는 저 앞으로 공동대표로서 활동하게 될 이낙연 총리님께 모든 공을 돌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의 지향점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과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의석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혁신당의 의석수가 예를 들어 교섭단체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지금
오는 양당 극한 대립은 사라질 것이다. 위기를 인식하고 저희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의석을 몰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의 연일 화두인 게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는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갑론을박 와중에 공관위원장이 이걸 직접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진 상황이에요.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권이 무슨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과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책임질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봐야 될 일이지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신문계 인사들 다 나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 또 저일 텐데요.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지금의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대표님밖에 안 계시지 않나.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좀 듭니다. 지금은 계파를 뛰어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사실 수석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른 정치 세력에서 제기하거나 민주당 바깥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 이게 나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이제 과거를 소환해서 누구 책임이냐 묻는 것처럼 부질없는 게 없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컵 4강에서 절정 끝에 졌잖아요. 선수들이 인터뷰를 해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그래서 전술에 문제 있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앞으로 클린스만 체제에서 2년 월드컵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대답을 했어요. 정답이죠. 통상 책임론은요. 공동 책임론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응대를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제가 부족했습니다가 맞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굳이 이거를 소환해서 따져 묻는 거는 수준도 낮고 과거 문 정권의 인사 중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최재성 책임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멋있습니다. 이강인. 정치권의 손흥민, 이강인. 공관위원장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가 완전히 제로입니다. 정무 감각이 제로예요. 따갑게 비판을 하자면 공관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갈등의 도가니 아닙니까? 공천 과정 자체가. 공관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일파만파죠. 기대를 가졌다가 절망했다가 이런 게 이제 공천 과정인데 이렇게 정권 교체의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권 교체는 모든 요소들의 총합인데, 총합의 결과인데, 그래서 이것은 공관위원장이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변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모하면 된다. 네모에 들어갈 말 한마디씩 들어보죠. 물러나면 되죠. 물러나면 된다? 그렇죠. 불출마를 포함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본인을 다 내려놓을 때 본인의 욕심, 본인의 희망, 본인의 정치 이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자신을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열보다는 통합해야 된다. 이미 나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나가셨으니까 친문 정치인들 정도는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면 된다. 망원경을 들면 된다? 의석수 계산하고 이런 이제 디테일로만 빠지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미경 대신에 망원경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